20대 초반이랑 비교해보니까 지금 2-3kg가 차이가 나신다고요? 지금은 2-3kg겠지만 그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면 다른 분들한테 보셨던 그 10kg짜리 나이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몸 상태도 좀 다르고 피로감도 더 심하고 먹는 건 똑같은데 살은 더 찌는 것 같고 뭐 운동하는 거하고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했는데도 살 빠지는 건 또 예전처럼 빠지지도 않고 이거 뭔가 다르고 이상하시죠? 자, 이게 바로 나이살이고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자, 미국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9세에서 39세 사이에 여성은 한 3kg 정도, 남성은 한 7kg 정도 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는 것도 어려워져요. 저희 채널 주 시청자가 20대부터 40대 사이니까 뭐 지금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나이살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나이살 원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호르몬 변화. 자,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 분해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요, 사춘기 때 절정을 이뤘다가 20대부터 그냥 쭉 내려가요. 그래서 20대 후반부터는 이미 나이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2번,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율의 하락. 자, 우리가 기초대사량하고 신진대사율은 뭐 성장 호르몬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똑같이 해도 빠지는 건 예전 같지 않고요. 또 똑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대사량이 낮으니까 살이 더 잘 찌게 되어 있어요. 3번, 각종 질환과 몸 컨디션의 변화. 자, 나이가 들면서 몸이 뭐 여기저기 아프고 뭐 없던 증상이나 질환들도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살이 찌기 쉽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 자, 그럼 살이 참 찌기 쉽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경우도 약을 먹다가 저하증으로 빠져서 또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었더니 아니면 뭐 자궁 내막증 같은 걸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었더니 그랬더니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질환이나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4번, 성호르몬의 변화. 자, 나이살이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뱃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가임기 여성, 즉 폐경기 이전의 여성들은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지방이 좀 저장되는 경향이 있다가 이게 폐경기 이후로 넘어가면 이 팔다리가 얇아지고 오히려 배만 딱 찌는 그런 거미형 비만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뱃살이 쌓이기도 하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5번, 갈색 지방의 감소. 자, 이 갈색 지방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특이한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열을 발생시켜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지방을 태우는 그런 좋은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이 어릴 때는 꽤 많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이살의 가장 대표격인 뱃살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복근 운동만 하지 말고 전신 운동하기. 배가 나오다 보니까 복근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복근 운동만 한다고 해서 뱃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부위를 운동했을 때 그 부위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신의 살이 골고루 빠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뱃살이 찢었을 때도 전신 운동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전체 체중이 줄어야 뱃살도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금주 또는 절주하기. 자, 나이살의 가장 큰 주적인 이 뱃살. 이 뱃살이 성호르몬 변화 때문에 물론 찔 수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술이에요. 자, 이 술을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이 붙고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난다는 연구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드셨는데 뭐 운동은 별로 안 하시고 식이요법도 그냥 그럭저럭 하셔가지고 이 팔다리는 좀 얇은 것 같은데 이 숨겨진 뱃살 많으셨던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만약 나이살이 생기면은 정말 탄력 없이 배가 쭉 늘어지면서 처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더더욱 술을 정말 줄이셔야든지 아니면 끊으셔야 됩니다. 현재 식사량을 돌아보기.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은 예전이랑 똑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가 30대 초반이더라도 마치 아직도 20대 초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식사를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이신 분들도 본인의 현재 식사량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예전처럼 먹는 건 아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하고 신진대사량은 떨어지고 있는데 먹는 양이 똑같으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얼마나 먹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한 2000칼로리 정도 적당 칼로리 양이 맞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예전에는 내가 얼만큼 먹었는데 살이 안 찌고 그런 거 전부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다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정제 탄수화물 끊고 단백질 비중 늘리기. 어릴 때는 맛있는 걸 정말 많이 먹었죠. 고지방 고탄수로 많이 드셨을 텐데 이게 어렸을 때는 살도 잘 안 찌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빵, 떡, 면, 초콜릿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렸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끊으시던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전이신 분들은 하루 45g에서 5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것보다 단백질을 10에서 20% 정도 더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이 나쁜 지방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생선, 계란, 치즈, 닭고기 이런 데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5번째, 건강 유지하기.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니 무슨 건강 유지하기 그런 당연한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정말 수많은 요소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막 뭉쳐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중에 한두 개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니죠. 또 여러 개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굉장히 큰 덩어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은 무릎을 다쳐서 아니면은 관절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못 움직여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뭔가 심리적인 게 요인이 돼서 내가 화병 걸려서 스트레스로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살찌게 만드는 병도 있고 살이 찌게 쉽게 만드는 병들도 있고 그 병 때문에 약을 먹으면 또 그 약 때문에 살찌는 그런 병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살을 많이 찌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몸이 안 좋으면 오히려 살이 빠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살찌는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특히 지금부터 20, 30대, 40대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살이 찌고 또 살찐 것 때문에 고혈압, 당뇨 그런 게 오면서 또 합병증으로 또 더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굴레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막 자고 막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잠 규칙적으로 잘 주무시고 밥도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 유지를 잘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20대 중반만 돼도 초반이랑 다르고 후반만 돼도 중반이랑 또 다르고 정말 1개월 1년 1년이 정말 많이 다르시죠? 저도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마다도 또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건강관리, 몸관리 잘 하셔서 나이살 찌지 않게 미리 예방 잘 해주시고 이미 좀 오셨던 분들은 더 나이살이 이 스노우볼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